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사실 입사 당시에는 부서가 달라 자주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제가 부서를 이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트이게 되었죠. 새로운 부서에 배치되었을 때만 해도 나름 직장 생활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막상 실무가 달라지니 버벅거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동료들이 보기에 저는 조금 어수선하고 부족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신입도 아닌데 적응이 늦어 눈치를 보던 제 모습이 제 자신조차도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챈 듯 남편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하나하나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티내지 않게 제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듯 작은 메모지에 업무 요령을 적어 건네주기도 했고, 남들이 없는 자리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면 훨씬 수월해요 하고 부드럽게 조언해 주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점점 업무에 자신감이 붙었고, 무엇보다 그의 따뜻한 배려심이 제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게 되었죠. 처음엔 단순한 직장 선배로만 여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제 눈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실 앞에서 자료를 챙겨주던 그의 손길, 늦은 퇴근길에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나누던 짧은 대화, 그리고 제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건네던 따뜻한 미소,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연애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년간 연애를 했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우리의 삶은 평범했지만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함께 돈을 모았고 주말이면 여행도 다니고 영화나 연극을 함께 즐겼죠. 지루할 틈 없이 꽉 찬 일상이었고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며 살아갔죠. 남편은 성실했고 다정했습니다. 출근길에 제 손에 따뜻한 커피를 쥐어주고 퇴근길에는 제가 힘들어 보이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죠. 주변에서 흔히 듣던 결혼 후 달라진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애 때보다 더 다정해진 것 같아 늘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저희 시어머니만은 저를 편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아들이라는 존재만으로도 뿌듯함을 느끼는 듯 보였고, 그 부심을 드러내기 위해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어릴 때부터 인물이 남달랐어. 배우에서도 태성했을 거야. 라며 마치 제가 그런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듯 그런 뉘앙스를 풍기셨죠. 특히 저와 남편이 같은 직장에서 일한다는 점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부부가 같은 회사 다니면 주변에서 말이 많다더라. 네가 나중에 임신이라도 하면 회사에서 눈치 줄 게 뻔하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퇴사하고 집안일이나 아이 준비에 전념하는 게 어떠냐? 처음엔 가볍게 흘려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 주말마다 불쑥 전화를 걸어오거나 집으로 불러서 여자는 결국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 일보다 중요한 건 남편 내조와 아이 낳는 일이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2달 가까이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마치 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식으로 저를 몰아세우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정신개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미정아, 네가지 젊어서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시집 온 여자는 시댁 가풍을 따라야 하는 법이야. 그럴 때마다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도 나름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인데 제 선택을 존중하기는커녕 여자가 일하는 건 덧없다며 무시하는 말이 너무나 억울했죠.
그래도 그때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이 어디 그런가요? 미정이도 잘하고 저도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남편이 이렇게 중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겉으론 웃으며 넘어갔지만 제 속에는 불만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혼이란 게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인데 왜 제 인생을 남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왜 제가 쌓은 커리어와 꿈을 포기해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라고 말해 주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 깊은 상처는 그렇게 쉽게 치유되지 않았죠. 시어머니의 간섭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들 그렇게 사는 거겠지 하며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했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자꾸 한 선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배는 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희와 같은 회사에 다니다가 3년 전 창업을 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둔 분이었죠. 당시에 다들 저렇게 무모해서야 어디 성공하겠냐며 수군거렸는데 놀랍게도 그 선배가 선택한 식품 관련 사업이 대박이 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선배와 다시 연락을 하며 하루 이틀 만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그의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형이 말이야, 회사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대. 지금 매출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진짜 남자는 자기 이름 걸고 사업을 해야 한다더라. 남편의 눈빛은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전 애써 웃으며 말했죠.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위험도 크고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어. 우리 그냥 분수에 맞게 지금처럼만 살면 돼. 제 진심은 그랬습니다.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안정된 삶을 지키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점점 그 선배의 말에 물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동경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본인도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저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안 돼? 지금 우린가 가진 걸 버리고 모험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나 그런 불안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러나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약속이 늘어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선배랑 사업 얘기 좀 하느라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안은 커져갔죠. 그리고 결국 남편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를 찾아가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제 아버지께 손을 벌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남편의 자신만만한 모습에 결국 마음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사위가 오랫동안 준비했다니 믿어보자. 어차피 미정이 네가 외동딸이니 이 땅과 건물은 언젠가 내게 줄 거였다. 지금 미리 주는 거라 생각해라. 그렇게 아버지는 지방에 있는 땅과 작은 건물 하나를 급히 파셨고 그 돈을 남편에게 건네셨습니다. 전 아버지를 붙잡고 울며 따졌습니다. 아빠,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아버진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남자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막지 마라. 사이도 자식이니 다름없지 않니?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아버지께 큰절까지 올렸죠. 어머님,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정말 효도하겠습니다. 저는 분노와 불안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마침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바로 난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지출만 늘어갔죠.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남편은 다시 한번 아버지를 찾아가 현금을 빌렸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출만 크잖아. 하지만 남편은
사업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접대도 필요하고, 인맥 관리도 해야 하고, 라며 저를 설득했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술자리, 접대, 늦은 귀가. 예전처럼 다정하고 성실하던 남편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늦게까지 연락이 오던 그 번호가 궁금했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더 이상 장인이란 작자한테 뜯어올 게 없어. 이젠 네가 날 도와줘야 해.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이혼할 거야. 우리 함께 잘해보자. 돈 더 달라고 했다가 안 준다고 하면 그걸로 트집 잡을 거야. 순간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없이 다정하고 성실하던 남편이, 제게 세상 누구보다 소중하다고 말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어 부랴부랴 남편의 차량으로 내려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를 확인했죠. 화면 속에는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고 그 얼굴은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잡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은 그냥 부부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대화들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했지?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 우리 진짜 잘해보자. 성현 씨, 원래 큰일 할 사람이야. 남편은 세상 다정한 눈빛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결혼 초기에 봤던 바로 그 눈빛이었죠. 신혼여행 갔을 때 오래 주차를 해놓으면 차에 문제가 생길까봐 일부러 안을 비추는 블랙박스를 달아 놓았었는데 이런 꼴을 내가 보다니.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토록 가볍고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 손끝은 얼어붙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멈춘 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죠. 그동안 시어머니의 간섭에도 경제적 불안에도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제 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할 순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 무작정 달려가 따지거나 소리 지른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순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뻔뻔하게 발뺌할 것이고 제가 감정적인 사람으로 몰릴 위험만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바로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갔죠.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은 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발뺌할 수 없을 만큼 법정에서도 유효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그리고 흥분하지 마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세요. 그게 상대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 그것이 승부를 가를 열쇠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정아버지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진 제 얘기를 듣자마자 펄떡 일어나시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셨죠. 이 자식이 감히? 내가 당장 쫓아가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릴 거야.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애써 아버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가 지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우선 증거를 모아야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해요. 아버지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말이 맞다. 아비가 흥분했다. 아유, 미정아. 아이고, 내가 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이고, 이 아비가 면목이 없다. 그래도 이제라도 내가 너한테 힘이 돼주마. 알았지? 우리 이 난관 잘 헤쳐나가 보자. 그 말에 저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 후 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놀라운 건
남편이 제가 전혀 눈치를 못 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들키든 말든 상관없다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외도녀와 함께 쓴 영수증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술집, 호텔,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여행사 예약 내역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그의 지갑 속을 확인했고 차 안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영수증, 계산서, 심지어 호텔 숙박 스탬프 카드까지 나왔습니다. 옷 주머니 속에서도 다른 여자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향수 냄새가 배어 있거나 주머니 안에서는 영수증이 접힌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톡 대화와 문자 메시지까지 있었죠. 남편은 그 여자와 노골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기다릴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우리 빨리 새 출발하자. 제 눈을 의심케 하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캡처했고 출력해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도 복사했고 외도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치명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제 부서에서 외국 출장이 잡혔습니다. 원래는 다른 동료가 가야 했던 건데 저는 자원을 했죠. 제 속셈은 단 하나였습니다. 집을 비우는 동안 그가 외도녀를 집으로 불러들일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죠. 출장을 가기 전 저는 집안 곳곳에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가려놓지도 않았습니다. 대놓고 세워뒀죠. 지금 남편은 제 눈치를 볼 겨를조차 없는 상태였으니 저 카메라 따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해외에서 일을 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집 생각만 했습니다. 혹시나 허탕칠까 불안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분명 그 여자를 데려올 거라고.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가방도 풀지 않고 홈캠부터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혹시라도 아니면 어쩌나 하는 마음과 만약 맞다면 이제 정말 끝이라는 확신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그 뒤로 한 여자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가 신발을 벗으며 웃는 모습. 남편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어서 와 라고 말하는 장면.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안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행동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내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연인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부부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면은 더 충격적으로 이어졌죠.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제 침실에 들어가 웃으며 옷을 벗는 장면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굳은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 눈물조차 말라 붓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죠. 이제는 끝이라는 걸. 더는 이 결혼을 끌고 갈 이유도 의미도 없다는 걸.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폭탄을 터뜨릴지, 그들의 뻔뻔한 얼굴에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이젠 네가 만든 무덤 속에 네가 들어가라. 난 끝까지 지켜보다가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칼을 꽂아주마.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걸 언제 터뜨려야 할지, 어떻게 망신을 줘야 할지를 계산하면서요. 그날은 남편 회사 창립일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행사 준비로 남편은 정신이 없다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저 역시 불안과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시어머니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회사로 말이죠. 순수 회사까지 오신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무척 다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날카로운 눈빛으로 미정아, 네가 부족해서 우리 아들이 힘들다. 같은 소리를 했을 뿐이 그날은 입가에 웃음을 걸고 얘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라며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순간 저는 혹시 남편 외도 사실을 눈치채신 건가? 혹시 이제라도 내 편을 들어주려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시어머니의 말투는 다정했으나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치졸하고 뻔뻔했습니다. 네가 눈치가 없어서 모르나 본데 우리 성현이 여자 생겼다.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셨다면 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저 대놓고 우리 아들이 바람 났다라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자랑이라도 하듯 뱉어내는 그 태도가 소름 끼쳤습니다. 네? 아, 그런데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사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기에 충격이라기보다 시어머니 태도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지금 그 말이 나와? 아유 참, 너도 그렇다. 너 이제 우리 성현이 안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지. 저는 속으로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 그건 이미 남편이 짓밟아버린 감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냥 이혼해라. 이혼 도장 찍으라고. 어차피 너 돈도 없잖아. 네 아버지도 우리 성현이한테 투자해주느라 가진 거 다 썼다며. 지금 소송해봤자 네 돈만 나가고 우리 아들은 지금 사업 확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너 때문에 신경 쓰이게 하지 마라. 그 말은 곧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꺼져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꺼지라는 말씀인가요? 아들이 지금 여자 생겼으니까? 제가 정면으로 묻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꺼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좋게 좋게 헤어지라는 거다. 내가 말 잘해줄게. 아들한테 너 섭섭하지 않게 돈 주라고. 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과 그 외도녀가 저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이용해 협상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술 더 떠 이렇게 말했죠. 너 우리 아들이 지금 만나는 여자가 어떤 여잔 줄 아니? 네가 소송을 건다고 해도 우리 아들을 향한 게 아니라 그 여자한테 거는 거랑 다름없다. 네가 상대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괜히 너만 손해본다. 돈도 없잖아. 네가 급에 맞는 변호사나 구할 수 있겠어?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가봐야 알겠죠. 그래도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제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니, 미정아. 난 너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너도 알지 않니? 내가 이혼한 이유? 그때 내가 남편한테 들이대지만 않았어도 돈 준다고 했을 때 그냥 받았으면 나 성현이 힘들게 안 키웠다. 나는 네가 같은 여자로서 나와 같은 일을 당하니까 네가 불쌍해서 미리 말을 해주는 거야. 한 살이라도 많은 내가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참 저렇게 말을 하는데 웃기는 여자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왜 놀라지 않는지,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를 그저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며느리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이제 때가 다 됐다. 준비한 증거도 충분하고 상황도 완벽하다. 저들의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폭로해주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미 타이밍을 잡았고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이죠. 바로 그 다음날 남편의 회사 창립 파티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수많은 거래처, 인사, 투자자, 직원들이 모이는 자리, 남편이 가장 빛나고 싶어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환장할 파티를 열어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 가장 멋진 옷을 꺼냈습니다. 몸에 꼭 맞는 블랙드레스,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귀걸이,
평소라면 절대 신지 않았을 하이힐까지. 그리고 미용실에 들러 헤어와 메이크업을 전문적으로 받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상처받고 울기만 하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움터에 나설 전사, 반드시 이기는 싸움만을 준비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었죠. 제 옆에는 친정 아버지가 계셨고 또 든든한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검은 양복에 굳은 얼굴로, 변호사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화려하게 꾸며진 현관과 현수막에 저를 맞았습니다. 창립, 기념, 땡땡푸드와 함께하는 미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제가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있던 그는 순간적으로 저를 노려보려고 했지만 제 뒤로 따라 들어오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노려봄이 미소로 변하더라고요. 아버님, 웬일이십니까? 아니, 미정아, 올 거면 올 거라고 말을 했어야지.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진 단호하게 대답했죠. 김서방, 이 회사는 내가 투자해서 이만큼 키운 거 아닌가?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더군. 와서 보니 도대체 내가 쏟아부은 자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한 번은 물어야 하지 않겠나? 원래는 자네가 내게 와서 브리핑을 했어야 한 건데 돈 받아갈 땐 그렇게 뻔질나게 오더니만. 역시 사람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이건가? 내 투자금은 언제 회수가 되는 건가? 남편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버님, 지금은 아직은 구멍가게 수준이라.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회수하시겠다는 말씀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만. 아버지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자네 그걸 내가 꽁으로 줬다고 생각하나? 미정아, 보여줘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내 남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두꺼운 종이 묶음이 그의 정장을 스치며 바닥에 흩어졌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허둥지둥 서류를 주워 들려는 순간 저는 차갑게 웃으며 USB 하나를 그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기를 툭 하고 내려놓았죠. 들어보라고. 전화기 속에는 어제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 녹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네가 눈치가 없어서 모르나 본데 우리 성현이 여자 생겼다. 순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잔에 떨어지는 소리,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저는 비웃듯 말했죠. 이 한마디에 얼굴이 저렇게 질려? 어머, 그럼 이 USB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 기절하겠네? 집에 홈캠 설치한 건 몰랐지? 저기 있네. 자기야, 여기 와봐. 창립 기념일에 우리 푸닥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자기야. 사람들 틈 사이로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짧은 원피스를 입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애쓰던 그녀는 제 시선을 마주친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더 그녀를 손짓하며 불렀죠. 자기야라고 하면서. 결국 얼굴이 벌개져서 뛰쳐나가더라고요. 남편은 당황한 나머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이게 다 뭐냐고! 엄마가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때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죠.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투자금, 아버님께서 현금으로 지원하신대요. 그 사용자 모두 제출하십시오. 만약 허투루 쓰인 흔적이 발견된다면 즉시 투자금 회수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변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죠. 사람이 너무 자만하셨네요. 아버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믿어주셨는데 당신이 지금 그 복을 걷어찬 겁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영수증 묶음을 높이 들어보였죠. 여기는 영수증, 호텔, 술집, 고급 레스토랑, 여행지. 이 모든 게 외도 증거야.
블랙박스 영상, 카톡, 문자, 증거는 차고 넘쳐. 더 부인할 여지가 있어? 남편은 입을 열려 했지만 어떤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풍 걸린 사람처럼 벌벌벌 떨리고 있었죠. 결국 법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외도가 인정되었고 방탕한 생활 역시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투자금은 반환 판결이 내려졌고 남편은 위자료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그토록 잘 될 거라 호언장담하던 회사는 아버지의 투자금이 빠져나가자 금세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래처들은 하나둘 발을 뺐고 직원들마저 떠났죠. 남편은 사업 자금도 체면도 가정도 잃었습니다. 상간녀 역시 소송에서 승소했죠. 그런데 기막힌 건 그 여자가 남편에게 사기죄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패가망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죠. 완전 막장 그 자체였죠. 시어머니는 무너진 얼굴로 제 앞에 와서 울며 사정을 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예전에 이해해주지 않았냐? 아들이 망가져가고 있어.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한 번만 손을 참아주면 안 되겠니? 목소리는 떨리고 눈빛은 간절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모아둔 증거들과 그들이 쌓아온 거짓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소송 걸 감 안 된다고 하셨죠. 돼봐야 아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셨습니까? 그럼 어머니, 예전에 어머니께서 이혼하실 때 아버님께 대들어서 아무것도 못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성현 씨, 그러니까 제 전 남편, 아버님 핏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받고 쫓겨나다 이혼 당하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 얼굴은 더욱 청백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말했죠. 전 이제 어머니의 며느리도 아니고 그 남자의 아내도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게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한마디는 단호한 경계였습니다. 더는 어떤 관계도 어떤 연민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그 후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엔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살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번 만큼만 쓰고 평범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그 꿈은 다른 결말을 맞게 되었지만 이제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주 홀가분하게 살고 있습니다. 조깅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혼자 여행을 다니고 때로는 친구들과 만나 웃으며 식사를 합니다. 혼자서도 제법 잘 살아낸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의 그림자에 기대 살지 않고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설계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죠. 죽을 때까지 제 방식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